일제강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는 많은 의병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고 또 이제 지식인들도 이 독립운동에 이제 많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제가 통치하고 있는 이 조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독립운동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의병부대 구성원들과 이 지식인들이 점차적으로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로, 두만강을 넘어서 연해주로, 또 먼 미국까지, 하와이까지 배를 타고 가서 이제 항일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와이, 그 다음에 연해주, 이제 만주, 이 세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서 그 지역에 이주했던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했던 우리 한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일 합방 이전에 연해주에 만들어진 한인의 집단 촌락이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만주에서도 하와이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이 항일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주로 넘어가서 또 연해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정말 긴 항해를 통해서 하와이로 이주한 그러한 이주 과정이 결국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정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두 번째는 독립운동 이것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또 다른 모습의 해외에서의 이주 정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해주에서의 대표적인 운동가들은, 독립운동가들은 누가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상설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 평화회의에서 이제 고종의 밀사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1909년 국민회 중심의 독립운동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해주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은 이상설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한일 합병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연해주와 간도 등의 한인들을 규합하여서 블라디보스톡에 성명회를 조직하고 한일 합병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업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권업신문을 간행하고 한인 학교를 확장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말 힘들게 임대 소장농으로 있던 그 한인 마을에 이 독립운동가 지식인들이 들어오면서 보다 더 이 한인 마을의 학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보다 더 활성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4년 이동희, 이동영, 정재관 이러한 분들과 함께 또다시 다양한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재형 선생님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역사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입니다. 노비 집안에서 출생하여서 1869년에 가족과 함께 연해주 지신어로 이주했습니다. 자, 지신어는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한인촌의 가장 첫 번째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노비 출신이었지만 이 연해주로 이주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곳에서 정말 러시아의 연해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최초로 러시아 정교회 학교에 입학하면서 이 러시아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11살에 연해주 포시에트라고 하는 항구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이 어린 꼬마가 가출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러한 혼자 그러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쓰러지게 되고, 쓰러져 있는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다행스럽게 부유한 러시아인 선장 부부가 발견하게 되고 최재형을 입양하게 됩니다. 이 최재형 선생님의 이 일대기는 지금 이제 사실 이 항일 운동과 관련된 드라마에서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연해주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아주 드뭅니다. 드물기 때문에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 부부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한인들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러시아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고 러시아 시민으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러시아 부모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잘 받게 되고, 또 그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해주 지역의 사업가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본인이 노비 출신이고 또 러시아 부모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 한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했고, 또 연해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해주 지방에 대한 독립운동을 조사하면서 연구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부상한 그런 이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에 참전하고 난 이후에 최재형은 본격적으로 항일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에 있는 많은 항일 운동, 많은 항일 독립 단체들은 최재형의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사업에서 모았던 많은 돈을 갖다가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재형은 1908년 최초의 독립단체인 동의회를 조직하고 무장항일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항일운동이 아니라 무장항일운동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대를 만들어서, 군대를 키워서 이 사람들을 일본 군대와 전쟁을 해서 조국을 찾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이 무장 항일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본격적으로 이 무장 항일 운동을 위해서 자신의 많은 재산들을 갖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최재형 선생님의 후손들은 지금 아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대한민국이, 우리 정부가 이러한 이 최재형 선생님의 이러한 그 노력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도 아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은 사냥꾼으로 살다가 1895년경부터 함경북도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향은 평양 쪽입니다. 평양 쪽, 평안도 쪽인데 이제 활동하는 곳은 이제 함경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함경도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주보다는 이제 연해주 쪽으로 이제 이주할 가능성이 컸고, 실질적으로도 연해주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919년 간도 국민회의 대한독립군 사령관이 되어서 무장항일운동을 주도하였고, 또 독립군을 통합시킨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여서 부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에서 정말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최재형 선생님 같이 노비 출신도 있고, 홍범도 장군은 평민입니다. 이런 사냥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출신을 가리지 않고 많은 다양한 우리 조선 백성,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들이 모두 독립운동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참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자신을 무시했던 그런 조국을 갖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찾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과연 쉽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알려준 그런 위대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사살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연해주, 만주에 알리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좌진 장군,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이 두 분이 어찌 보면은 이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무장항일 운동을 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후에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사실 이 무장 독립 운동이 많이 이제 와해가 됩니다.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은 이제 소비에트 정부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비에트 정부의 사실 군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해서 이제 공산당 당원이 됩니다. 그리고 37년에 강제이주를 당하면서 카자흐스탄의 크슬오르다 지방으로 이제 강제이주를 당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강제이주를 당한 우리 한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카자흐스탄의 우리 고려인들이 사실 그 낯선 땅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이 홍범도 장군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또 다양한 평가들은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김좌진 장군과 함께 이 연해주와 만주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무장 항일 운동을 했었고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연해주에 있는 만주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정착하는데 아주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